GPT를 쓰든 버트를 쓰든 뭘 쓰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건 거죠. 고객은 그 문제가 적당한 비용에 적절한 시간 내에 잘 해결되느냐, 고객이 원하는 퀄리티로. 또 LLM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고, 이 LLM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여러 AI 모델들과 얘가 같이 붙어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메가 트렌드가 있는 곳에 항상 계신 분이고요. 모바일 혁명이 있었을 때 모바일 혁명으로 또 큰 엑시트를 경험해 보셨고, 이후에 AI 시대가 될 것 같다라는 선구안을 발의를 하셔서 2017년도에 AI 관련 회사를 만드셔서 지금 글로벌 회사로 거듭나고 계신 분입니다. 올거나이즈의 이창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청 오래된 일이긴 한데요. 네. 그 이후에 제가 못 빼서 네. 네, 파이브락스를 네. 탭조이에 400억에 네. 매각하시고 네. 탭조이 부사장을 네. 하셨었죠. 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동안은 이제 외국 계셔서 못 빼다가 네. 네.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 어떠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올거나이즈를 창업한 지도 이제 벌써 5년이 넘어가지고 네. 미국에 건너가서 있다가 이제 올거나이즈 창업할 때는 이제 처음부터 한국, 미국, 일본의 거점을 가지고 시작한 거라서 이제 스타트업이 세계 거점에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또 네. 고객사도 이제 세 나라에 다 있게 왔다 갔다 하느라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이 스타트업이라는 이 작은 기업이 네. 글로벌 시장을 진출할 수 있게 용이하게 된 게 모바일 시대 때부터잖아요. 네네네. 그 모바일 시대 때 2010년에 공동 창업자로 사업 아이템을 잡으셔서 네네.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AI 시대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알파고 때 받으시고 이 AI와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또 페인 포인트를 네. 해결해 주시려고 만든 서비스였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요거를 좀 여쭤봐야 되는데 저희가 챗GPT를 공부하면서 이 AI, 특히 생성 AI 관련해서 이 활용 방안을 찾아봤을 때 네.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기에 첫째가 이제 고객 응대에 직접 쓸 수 있는 거. 네. 그게 아니면은 우리 직원들의 생산성을 올려줄 네. 수 있는 뭔가 서비스 네. 이쪽으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올거나이즈라는 회사는 이 두 번째 직원들의 생산성을 올려줄 수 있는 그쪽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는 외부 소개할 때 저희를 기업용의 문서 자동화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저희 앤서라는 부분인데요. 화이트 컬러들이 하루에 8시간 일을 하는데 이제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 2.5시간을 뭔가 문서를 찾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고 하는 데 쓴단 말이죠. 이게 뭐 거의 하루에 30%에 해당하는 시간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쓰고 있냐? 보면 뭐 답은 간단한데 툴이 나빠서 그래요. 회사 안에 툴이. 내가 원하는 정보가 바로 안 찾아지니까. 그렇죠. 인트라넷 안에 있는 검색 서비스들을 보시면 대부분 오타가 조금만 있어도 안 찾아져요. 띄어쓰기 틀려도 안 찾아지고 단어를 다르게 표현해도 안 찾아지죠. 네. 노트북, 랩탑, 컴퓨터 사실 비슷한 것들인데 다르게 하면 안 찾아져요. 랩톱도 안 돼요. 네, 랩탑, 네. 심지어 어이, 네. 네, 이런 게 이제 안 찾아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실제 업무에 써야 되는 것들은 뭐 이 법률은 몇 년도에 개정됐어. 이 법률이 개정되었을 때에 제외되는 대상은 누구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누구, 언제, 뭐 어떻게, 왜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것들인데 업무에 필요한 것들인데 이게 지금 회사에 쓰고 있는 검색 엔진은 거기랑 너무 괴리가 있는 거죠. 회사 내 문서들에서. 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앤서라는 것들은 인지 검색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이제 하는데 키워드를 오타가 있어도 찾아줘요. 네, 이걸 다르게 표현해도 찾아줘. 랩탑, 컴퓨터, 노트북 문제 없어요. 다 찾아줍니다. 저희가 이 서비스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이 챗GPT나 아니면 생성 AI를 잘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을까 요 한번 인사이트를 저희가 드려보고 싶은 건데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챗GPT랑 무슨 관련이 있나 좀 싶거든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네, 이제 앤서의 예를 들어드리면 이게 그 회사 내 뭐 문서가 뭐 작은 고객사는 뭐 수천 뭐 문서 이제 막 많은 고객사는 수백만 문서. 그럼 이제 페이지로 따지면 이게 막 수십억, 수백억 페이지의 문서거든요. 그 문서가 네. 그러면 지금 인터넷처럼 어디 게시판에 올라가 있는 것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뭐 워드니 뭐 네. 한글이니 PDF니 이런 거까지 네. 되는 겁니까? 저희가 보면 PDF가 제일 많아요. 네, 워드, 뭐 파워포인트, 엑셀, PDF, 텍스트 문서 아니면 각종 스캔되어 있는 문서들까지. 네, 회사 안에서 실제 업무에 쓰고 있는 현재 상태 그대로의 문서들. 네, 뭐 웹사이트도 물론 있고, 네, 다 포함하는 것들이고요. 실제
그 현장에 있는 데이터는 대단히 더러워요. 항상 저희 익숙한 최종, 최최종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있고, 네, 진짜 그쵸, 최종, 그쵸. 네, 네. 이런 것들이 항상 있고, 네. 이제 그 안에서 그 뭐 페이지들이 그러면 진짜 수백억 페이지가 있는데, 이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 법률이 몇 년도에 개정됐어. 네, 뭐 이 개정안에서 뭐 제외된 대상은 누구야,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에 채 수백억 페이지를 챗GPT에 넣어 추론을 돌리는 순간 돈도 엄청나게 나오고 뭐 결과를 받을 때까지 시간 엄청 기다려야 되는 거고. 만약 챗GPT로 쓴다고 하면은 학습을 시키고 나중에 문서가 더해지면 또 학습을 시키고 계속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죠. 라지 랭귀지 모델은 매번 뭐 새로운 문서가 왔을 때 사실 학습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문서들의 이제 제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들은 다 이 모델이 벡터로 미리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기업 내에 뭐 페이지가 뭐 수백억 페이지가 되는 이 문서 내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그 GPT 하나로만 사실은 되지를 않아요. 여러 모델들이 체인처럼 이제 잘 동작을 하게 됩니다. 처음 뭐 질문을 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답이 있을 법한 문서, 그 다음에 이 답변이 있을 법한 문서 내에 특정 페이지 내에서 뭐 예를 들면 답변이 제일 있을 법한 뭐 패러그래프 2개, 3개, 네, 이런 식으로 추려서 그 GPT의 토큰 길이 제한 안에 들어갈 만큼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거를 GPT에 던져야지 답이 나오는 네, 것들이고요. 저희 이제 원래 앤서에서의 파이프라인은 이제 뭔가 질문이 들어오면 이 질문에 맞는 뭐 페이지나 단락, 후보가 어디에 있나를 찾아주는 모델이 그 리트리버라고 있고요. 네, 그 리트리버가 찾아놓은 후보들을 가지고 저희 자체 모델인 리더가 그 안에서 답을 찾는 형식이었어요. 어느 문제 답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답이 있는 페이지, 답이 있는 단락을 딱 이렇게 특정해주는. 그 다음에 이렇게 리트리버가 찾아준 몇 개의 특정 단락에서 답을 찾아준 리더 모델. 이 두 개가 저희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알리 앤서라는 거를 이제 챗봇의 형태 아니면 API 형태로 이제 계속 쭉 팔고 있었고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이렇게 GPT의 대단함을 확인하고 나서 리더 모델만 이제 GPT로 저희가 바꿔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원래 기존의 이제 알리 앤서와 알리 GPT의 차이는 이 모델들이 이렇게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가장 마지막 모델이 저희 자체 모델이냐 아니면은 GPT 모델이냐 그 두 개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리트리버는 약간 예언자처럼 여기 있을 거예요. 딱 이렇게 대충 던져주면 원래 리더라는 애가 거기서 보고서 여기 중에 뭔가를 정확히 찾아갖고 원래 사람들한테 맞습니다. 답을 주는 원래 그런 모델로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챗GPT가 나오고 나서는 이제 여기 있을 거예요 라고 하면은 그 단락들을 GPT가 학습을 한 다음에 얘가 사람이 말하듯이 딱 해갖고 이 법은 언제 어디서 언제 어떻게 개정됐고 이 뭐 핵심은 뭐고 이렇게 쫙 말을 만들어서 이제 해준다. 맞습니다. 섞으신 거군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실제 그 법이 개정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2022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요약해봐 이렇게 질문하는 고객사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추출형의 답변, 알리 앤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22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단락들만 이렇게 쭉 찾아요. 거기에서 이제 실제 개인정보보호법의 변경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변경 내용만 이렇게 찍어서 하이라이트를 해서 보여줍니다. 그게 추출형의 답변이고요. 생성형의 답변, GPT를 활용한 알리 GPT 같은 경우는 2022년 변경된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들을 찍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종합해서 하나의 다시 이제 완벽한 문장과 문단의 형태로 답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대답해 주는 건 GPT지만 여기 있을 거예요 라고 딱 찍는 그 리트리버 얘가 지금 중요한 원래 올거나이즈 핵심 기술인 거죠? 그 리트리버와 저희 리더 그 다음에 리더를 지금 GPT로 바꾼 상황에서도 이 결국은 사용자가 원하는 거는 이제 내가 물어보는 이제 어떤 질문이 답을 하나를 딱 찍는 질문인지 아니면 여러 개를 종합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서술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있어 없어를 확인하는 건지 질문 종류에 따라서 사용자는 결국은 정확한 답변을 빨리 받고 싶은 거예요.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 기술을 이제 구성하는 거고 이게 GPT로 바뀌고 난 다음에도 이게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앞단의 모델들과 어떻게 연결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저희 엔지니어링 많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트리버 자체도 뭐 예를 들면 이제 웹사이트의 인트라넷을 대상으로 한 다음에 왼쪽에 막 메뉴바도 있고 워드 문서들을 보면 저희가 사람이 보면 아는 게 딱 있어요. 예를 들면 볼드로 돼 있잖아요. 질문은 답변은 볼드로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볼드가 뭐 질문이고 볼드가 아닌 건 질문이 아니다. 이런 되게 미묘한 차이를 사람은 알지만 기계가 알기는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각종 규정집에 있으면
문장형으로 끝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 절로 끝나는데 다음에 이제 블랙 포인트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블랙 포인트는 이제 위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룰베이스로 처리하지 않고 모델이 잘 알아서 하게 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안 돼요. GPT에 사실 넣어봐도. 저희가 요새도 PDF에서 복사 붙여넣기만 하려고 해도 네, 글자 네. 인식 잘 안 되거든요. 네. 그거가 이제 AI 갖고 계신 기술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올거나이즈 쪽 AI는 공부를 엄청 잘하는 애고 지금 생성 AI는 이렇게 쏟아내는 걸 잘하는 애인가요? 최근에 나온 연구들을 보면은 이제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훨씬 또 작은 데이터의 양으로 분류나 이런 것들도 잘하더라. 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이제 하나가 있으면 이 번역이면 번역 태스크, 뭐 분류면 분류 태스크,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 태스크별로 이제 다 따로따로 파인 튜닝을 하는 형태였어요. 네. 네. 이제 근데 이게 그 초거대 모델로 오면서 초거대 모델은 이렇게 따로따로 그 태스크별로 파인 튜닝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인퍼런스 할 때 예제를 한두 개만 명확하게 잘 줘도 답을 잘 찾더라. 이런 걸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량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쌓아왔던 그 모델들이 앞으로 GPT랑 경쟁하는 구도로 가서는 말이 좀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풀고 싶은 문제는 기업 내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들이고 GPT를 쓰든 버트를 쓰든 뭘 쓰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건 거죠. 어떤 모델을 쓰는지는 사실은 고객의 관심사여서는 안 되는 거고 고객은 그 문제가 적당한 비용에 적절한 시간 내에 잘 해결되느냐 고객이 원하는 퀄리티로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GPT와 이제 기존의 이제 인코더 기반의 뭐 버트의 결합들에서 상당히 좋은 가성비로 상당히 좋은 시간 내에 대단히 복잡한 문제 잘 풀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고객사를 통해서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LLM으로 뭐 될 수도 있겠지만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네네네. 네, 이게 효율적이지 않은데 지금 각 요소마다 필요한 AI들을 잘 구성을 해서 또 LLM이랑도 잘 붙여서 하면은 고객이 원하는 바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네네. 사업 모델 여러 다른 분들이 잡으실 때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네요. 네네네. 결국은 스타트업은 이제 시장에서의 존재 가치를 밝혀야 되는 거고 시장에서의 존재 가치라는 거는 고객이 돈을 내고 쓸만한 무언가를 만든다라는 것이고 그럼 고객이 어떤 경우에 돈을 내냐면 고객은 우리가 GPT를 쓰기 때문에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고객은 고객의 문제가 고객이 원하는 퀄리티에 고객이 원하는 가성비에 풀리니까 돈을 내는 거거든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GPT를 쓰든 GPT 할아버지를 쓰든 버트를 쓰든 어떻게든 잘 만들어서 고객이 잘 제공하는 게 이제 훨씬 중요한 거죠. 네. 지금 인 컨텍스트 러닝이라는 말을 좀 전에 해주셨었는데 초고대 모델로 내 전문적인 뭔가를 풀려면 파인 튜닝을 원래 이렇게 좀 해야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나와서 말씀해 주셨던 게 파인 튜닝 쉽게 해서 이렇게 자기 사업의 모델에 맞게 이렇게 쓰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 인 컨텍스트 러닝 요것만으로도 요새는 되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게 뭐 논문도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기사도 많이 있더라고요. 요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AI 관련돼서 크게 트레이닝과 인퍼런스로 나눌 수가 있고요. AI 모델은 사실은 그냥 숫자의 덩어리예요. 웨이트의 덩어리고 트레이닝 시에는 이 웨이트의 숫자 값들을 바꿔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퍼런스를 할 때는 그 모델의 그 웨이트를 그대로 가지고 데이터를 넣어서 이제 결과값을 보는 거죠. 막 2016년, 2017년에 딥러닝이 이렇게 확 떠오르고 이제 버트가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일종의 스탠다드처럼 자리 잡은 일종의 업무 방법들은 프리트레인된 웨이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사의 데이터 아니면 그 도메인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모델을 파인 튜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객사의 모델이 만들어지고 나면 실제 상용에서 이제 인퍼런스만 하는 형태인 거죠. 근데 이제 인 컨텍스트 러닝은 뭐냐면 이 파인 튜닝이 사실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초거대 모델에 이미 다 학습되어 있는 웨이트가 있고 이제 인퍼런스를 하면서 거기서 예제를 한두 개를 주고 답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이거 학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모델의 웨이트는 사실 전혀 바뀌지가 않는 건 거죠. 저희가 이제 챗GPT 써보면은 자 지금부터는 너가 뭐 해병대라고 생각하고 그쵸. 대답을 하자. 뭐 악 소리를 내라 뭐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얘가 그렇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랑은 뭐가 달라요? 그겁니다. 그게 인 컨텍스트 러닝이에요. 그 대화창 내에서 하는 거는 저도 해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대화만 하는 건데 이거를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새로 만든다고 하면
네네. 그냥 대화창 안에서 하는 건 상상이 되는데 좀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 체인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마케팅의 이제 3개년 계획을 잡아보자. 우리의 기존 문서를 바탕으로. 네. 라고 해보면 복잡한 태스크를 끝내기 위해서는 사람이 업무할 때도 비슷한데 뭔가 하이 레벨의 이제 태스크가 있어요. 뭐 마케팅 3개년 계획을 잡아보자. 자,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뭘 먼저 해야 될까? 과거 마케팅 뭐 3개년 계획을 살펴보자. 그 과거 마케팅 3개년 계획의 그 결과들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잘 될 것 같은 3개년 계획을 뭐 예측해보자. 이게 하나의 태스크를 하는데 이 뭔가 로 레벨의 태스크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하이 레벨의 태스크를 정의하면 그 밑에 로 레벨의 태스크들이 정의가 되고 이 태스크들의 결과가 또 다음 태스크로 넘어가서 쭉쭉쭉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번의 프롬프트에 이제 딱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롬프트 체인으로 정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 프롬프트 체인 자체를 AI가 정의하게 하거나 하는 것들이 지금 되게 활발히 연구 개발 되고 있거든요. 블룸버그 GPT 이런 것도 보셨겠지만 아직 뭐 딱 뭐가 정답이라고 사실 말하기는 힘든데 저는 이제 LLM의 등장으로 그러니까 LLM과 경쟁하는 도메인별 AI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 대신에 LLM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고 이 LLM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여러 AI 모델들과 얘가 같이 붙어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LLM이 단순히 채팅을 하는 모델로서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뭐 마케팅 3개년 계획을 세우는 데 쓰여진다거나 뭐 HR의 이제 어떤 업무 자동화 같은 케이스들을 보면 이력서가 막 일주일에 예를 들면 1000개씩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제 인터뷰를 들어가기 전에 이 이력서별로 개인화된 질문을 만들어서 면접을 들어가기 전에 개인화된 질문 리스트를 받고 싶다.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GPT나 LLM을 이용해서 이제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실제 업무에 쓰려면은 예를 들면 이력서가 들어오는 거를 이제 어떤 프로세스에서 인지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럼 그 이력서가 들어왔을 때 이력서에 맞게 이제 개인화된 질문 리스트를 만들죠. 뭐 이렇게만 일단 프롬프트가 하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질문들을 뭐 후보자한테 던지고, 그 후보자가 직접 답변에 대해서 이제 회사의 경영 이념과 이런 것들과 비교해가지고 이제 무엇을 첨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또 이제 다른 프롬프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이제 이 태스크, 이 과업을 이제 완료하기 위해서는 일단 2개의 프롬프트가 체인처럼 동작해야 되고, 그러면 프롬프트가 어떻게 연결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 프롬프트의 결과가 이제 다음번 프롬프트의 실행에 또 동적으로 들어가 쓰여야 되는지 안 쓰여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잘 정의가 돼야 이제 기업 내에서 이제 GPT를 실제 업무의 생산성에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엔터프라이즈 GPT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회사가 이제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를 단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아직 되게 초기 단계라고 보는데, 어찌되었건 실제의 태스크는 되게 다양한 서브 태스크의 체인이나 뭐 아니면 분기나 이런 형태의 이제 프로세스의 플로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의 플로우를 이제 LLM이 각 부분별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LLM이 그 주변의 다른 데이터랑 이렇게 인터랙션 할 수 있어요. 그게 기업 내의 문서가 됐건 다른 데이터베이스가 됐건 뭐 사원 DB가 됐건 이렇게 인터랙션을 이제 할 수 있어요. 그 인터랙션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 이제 그런 거에 얘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리트리버 같은 것들이죠. 그거는 다른 각자 있어야 되는 거죠, 따로. 이제 그것들을 이제 기업들이 각자 자기가 만들 수가 없으니 이제 그런 거를 저희 같은 회사가 이제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한번 그 올거나이즈에서 하시는 서비스를 이제 빗대서 한번 어떻게 하면은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챗GPT를 지금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쓸지 모르는 상황이 제일 많은데 어떻게 써야 되지 지금 고민하시는 많은 리더분들과 실무자분들께 이 챗GPT를 갖다 우리 서비스에 붙이실 때 어떤 걸 유념하셔야 되는지 그거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통 GPT를 이제 내부에 붙인다라고 하면 그냥 GPT를 API처럼 붙여가지고 상담하는 데 쓰거나 아니면 챗봇으로 하시는 경우만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뭐 상당히 좋은 케이스인 거는 맞아요. 근데 LLM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기업 내에서 쓸 때는 이게 대화만으로 끝나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액션으로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챗GPT를 써볼 때는 정말 모든 게 다 되는 것 같지만 예를 들면 뭐 문서에서 답변을 찾는 경우만 하더라도 이게 문서가 막 몇만 개, 몇십만 개가 되면 어떤 문서에서 찾는지를 챗GPT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중간에 대화를 하다가 액션으로 넘어갔다가 액션을 하고 와서 다시 대화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챗GPT가 응대를 해주다가 뭐 그래도 역시 안 된 사람이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미세한 컨트롤의 조정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컨트롤러빌리티라고 보는 건데 결국은 이 LLM의 역량을 100% 활용하면서 필요할 때 액션을 해야 되고 뭐 답변을 찾을 때는 답변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 사람에게 연결시켜 줄 때는 뭐 사람이 연결시켜 줄 수 있어야 되고 이걸 좀 더 하이 레벨의 태스크에 적용해서 우리 3개년 계획을 세우는 데에 챗GPT의 도움을 받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절대 프롬프트 한 번에 안 되고 여러 개의 프롬프트를 체인처럼 엮어가지고 그 결과물이 계속 다음번 프롬프트에 쓰이게 이제 업무의 흐름을 짜야지 이제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챗GPT를 어느 레벨로 컨트롤을 해서 쓸 거냐, 챗GPT의 단순 우리 앱 연동 버전을 만들 거냐. 근데 그러면은 그냥 API 연동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더 나가서 우리는 실제 업무를 이걸로 많이 자동화하고 효율화하고 싶다. 그러면 이 미세한 컨트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누가 할 수 있어요? 이게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AI 회사가 아닌 일반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서 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도 있고 불안정한 서비스도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런 거는 오히려 전문 업체랑 같이 협업을 하는 게 더 맞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배달의 민족이라고 만약 치면은 네네네. 그냥 대화하면서 나 떡볶이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맞습니다. 그럼 떡볶이 네네. 업체들 쫙 나열해주고 네네네. 제일 가까운 데를 추천해주면 네네네. 그럼 뭐 몇 시까지 배달해줘라고 얘기하면 네. 그게 배달 주문까지 들어가 맞습니다. 버리는 네네네. 그런 수준까지도 지금 LLM 활용할 수 있는데 네네네. 그렇게 못하면 그게 제대로 쓰는 게 아니니까 그 수준까지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배달의 민족 예를 드렸으니까 배달의 민족의 모든 UI는 그냥 다선택형으로 되어 있고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레벨이고 그 챗GPT의 플러그인 같이 모든 게 대화로 되는 와중에 액션을 이제 하게 하는 걸로 다 바꿀 거냐 아니면 그 중간 단계로 주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 이제 그러면 주문하겠다고 사용자가 말을 했을 때에 그 주문하는 페이지에 자기 고객이 말한 그 음식이 담겨 있는 그 장바구니로 이동할 거냐. 네, 일종의 하이브리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각 기업의 전략이니까요. 그 기업의 전략을 잘 세우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게 결국 어느 정도의 컨트롤러빌리티를 이제 LLM과 이제 협력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니까. 네. 하지만 그거는 지금 직접적으로 AI 회사가 아닌 분들은 알기가 힘들다. 투자를 이제 많이 이제 해야겠죠. 네. 그것만 24시간 고민하는 회사들이 분명히 더 제공할 수 있는 밸류들이 있으니 그럴 때 같이 하는 것들이 또 확실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더 있을까요? 기업 내에 쓸 때 일단 컨트롤빌리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게 결국은 이제 보안인데요. 오픈 AI에서 발표한 것들을 보면 이제 고객사의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학습에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이걸 이제 학습에 사용하고 싶으면 옵트인을 해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옵트아웃이고 원하면 이제 옵트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회사들은 이럴 때 소송 같은 게 워낙 세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에 활용되지 않을 텐데 기업의 일선의 경영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어쨌든 이 마음에서 오는 것들이 사실 훨씬은 큰 걸 거라서 저번에 뭐 카드 뭐 유출도 되고 뭐 실수로도 되기도 하니까요. 어쨌든 데이터가 간다고 해서 그게 모델의 학습에 이제 활용되는 거는 아니라고 오픈AI가 분명히 뭐 밝혔지만 어떤 심정적인 부분들이 일단 크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그 뭐 저희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LLM의 온프레미스 모델을 테스트하고 있지만 오픈AI 자체도 이제 이 데디케이티드 호스팅을 이제 곧 제공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모델은 고객사 전용으로 그 모델을 호스팅해주겠다는 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금방 해결이 될 거라고 이제 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어떤 프롬프트를 쓰냐, 프롬프트 체인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부분들이 생산성과 실제 업무에 완전히 이렇게 긴밀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뭐 누가 어떤 프롬프트를 썼는지 그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는지
뭐 이건 잘 동작하는지 잘 동작하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할 필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를 관리하듯이 프롬프트의 버전을 관리해야 될 필요들이 있고 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들이 이제 또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라고 하면은 저는 프롬프트 하면 그냥 날리고 받는 거니까 네네. 잘 그렇게 그 상상이 안 되는데 뭐 프롬프트를 넣은 거를 기록을 해두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홍재희 기자님이 뭐 신문 기사 요약하는 대단히 잘 만든 프롬프트가 있었어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 요약해봐가 아니라 뭐 요런 예제로 딱 여기에 인맞게 뭐 요약해봐라는 걸 잘 만들었어요. 네. 홍재희 기자님 이제 혼자 쓰고 있었어요. 네. 근데 다른 기자님이 그걸 쓰고 싶으면은 그걸 같이 써야 되잖아요. 네. 다른 기자님이 망쳐놨어요. 뭘 바꿔가지고 잘 안 나와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을 쓰는데 당장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게 이미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몇십 년 전부터 되게 표준화된 방식들이 있거든요. 내가 새로 이제 뭔가 변경사항을 만들었으면 이게 올리는데 이게 문제가 있으면 다시 이걸 빼줘 변경점. 이제 형상 관리인데 코드 레벨의 형상 관리는 아니더라도 프롬프트는 자연 언어지만 지금은 정말 초기 단계라 딱 말씀하신 대로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 아 이거 괜찮네 하고 끝이지 이게 아직 기업 내에 업무의 도구로 될 만큼의 인프라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 인프라 중에 하나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형상 관리. 네,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기껏 잘 만들어 놓고 막 부장님의 칭찬 받은 거를 다른 사람이 덮어 썼어요. 옛날 히스토리가 이제 복구가 안 되잖아요. 예전 거 어디 갔어? 예전 거 오픈 AI에 뭐 그 로그 찾아달라고 할 거야? 이렇게 네, 안 되잖아요. 네. 네, 회사에 이제 로그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기록이 버전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버전 관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과거 거도 회복할 수 있어야 되지만 새로 만든 거가 기존 거보다 더 잘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되게 다루기 힘든 거긴 한데 이제 기업 내에서 쓸 때는 새로 만든 버전이 있어야 되고 이 버전이 옛날 버전보다 뭐가 더 좋은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돼야지 다시 쓸 수 있다라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챌린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지금 설명해 주신 매니저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버전 이런 거는 저희 게임할 때 네네. 삼국지 네네. 한다고 하면 전쟁하기 전에 네네네. 무조건 저장해놓고 가잖아요. 네네네. 들어갔다 죽을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네. 버전을 꼭 저장을 네. 해놓고 네네네. 새로운 시도를 할 때는 그 네. 버전을 이렇게 두 개로 갈라야 되는 거고 네네네. 그냥 일반적으로 네. 안 쳐들어갔을 때 버전, 네네네. 한번 쳐들어갔을 때 버전 네. 꼭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맞습니다. 되는 거고 네네네. 그다음에 저희가 상상할 때는 이 프롬프트가 이 날려갖고 얘가 프롬프트로 뭐가 얼마나 바뀔까라고 네. 잘 상상이 안 가지만 일반인이 생각했을 땐 그냥 코드 바뀐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비슷하죠. 전문가분들이 보셨을 때 이건 코드는 아니지만 그냥 저희가 봤을 때는 똑같이 외계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 뭔가 안에 프로그램 바뀌는 거랑 비슷하다. 하지만 맞습니다. 뭔가 변화를 주기 전에 무조건 네. 저장하고 가라. 네네. 약간 이렇게 회사 보면- 냈을 때는. 네, 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LLM이 할 수 있는 수준이 꽤 많고 네. 다양하고 그 중에 우리가 어디까지 도입해야 되는지 네. 이걸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이 뭐 아무거나 막 입력했다가 유출될 수도 있고 뭐 학습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보안성 조심해야 되고 네. 학습이 되진 않는다고 하지만 어쨌든 하지만, 그런 네, 불안이 그렇죠. 있죠. 네. 그리고 꼭 오픈 AI 것만 쓸 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르니까 네, 네, 이 보안 조심해야 네. 되고 그다음에 이거 버전 관리라던가 네. 뭐 이런 그 매니저빌리티 이 세 가지 관점에서는 예, 도입을 하시거나 사용을 할 때 꼭 맞습니다. 유념을 네, 네, 하셔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